자, 이제 한국대학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류에 안 보이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에 안 보이는 또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자신을 표현한다는 걸 충분히 명심하시고요. 자기소개서는 3특의 경우는 지금 보여지는 서류 제출 학교,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상명대, 가천대, 광운대 등등의 이제 학교들이 또 자기소개서를 받는데, 이 중에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의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대 쓰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굉장히 아주 잘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특의 경우에는 3특에는 없지만 12특에 있는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항공대, 한동대 이런 학교들도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시면 서울대는 각 문항에 4000바이트, 이게 바이트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세대학교는 1000자와 1500자를 각각 2개 이렇게 쓰는 걸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렇게 각 문항마다 글자 수가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12년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한 문항,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 한 문항 이렇게 해서 2문항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써야 되겠죠. 본인 이야기를 쓰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쓸 얘기가 없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가 아닌 남의 얘기, 남들이 했던 얘기를 좀 쓰게 되는데, 절대로 사실에 기초해서 써야 합니다. 약간의 부풀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쓰게 되면 검색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자소서를 보지 말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선배가 어느 학교에 붙었어. 아, 그 선배가 그런 자소서를 썼다는데 한번 봐봐. 또는 그 형 또는 그 누나한테 부탁해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 틀이 남아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틀이 남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자기 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소서를 참고하지 않기를 저는 권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 선배는 그런 얘기를 써서 붙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본인 이야기, 절대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느냐? 간단한 문장으로 쉽게 써야 돼요. 특히 근데 우리 3특이나 12특이나 친구들이 뭐 글을 어렵게 쓰는 재주는 없는데, 글을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쓰는 재주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그냥 막 건너뛴다든지 해서 하나의 문장에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라도 사건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간단한 문장으로 쉽게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글이 예쁜가를 많이 보세요. 어머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소개서가 우리 아이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써야 되고요. 이걸 일부러 막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막 늘려서 쓴다든지, 또는 말을 좀 이쁘게 하려다 보니까 막 인위적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한 접속사를 써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많이 쓰는 게 따라서 이런 거 많이 써요. 따라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접속사 같은 걸 사용해서 글의 전체의 흐름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오히려 접속사 안 쓰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요. 맞춤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붉은 글씨로 맞춤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맞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 맞춤법 때문에 오히려 글을 망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 한국어를 쓰라고 저는 많이 권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걸로 영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생이 영어로 썼을 때 학생이 쓰는 그 글의 의미나 감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좀 서툴더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한다면 사정관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님들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가 아름다운 글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내용,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가 많이 지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과거형 문제는 굉장히 잘 써요. 제가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상을 탔어요. 활동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뭘 느꼈어요. 예, 과거형.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쓰고 또 자신 있게 써요. 근데 문제는 이 미래형이에요. 그럼 그런 본인의 캐리어를 가지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 꿈을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해야지라고 하지만 너무 막연하고 그 막연한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공부할 것인가, 앞으로 대학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더 공부할 것인가 또는 더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자소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리더십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좀 있고요. 그럼 그렇게 또 글을 쓰긴 하겠지만 너무 적은 규모, 너무 작은 동아리 내에서의 어떤 리더 또는 자기가 활동하는 조그마한 규모에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나 스스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이런 좀 더 거대한, 좀 더 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하는 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곧바로 이 재외국민 전형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대학의 인재상 어떤 인재를 우리 대학은 원한다 이런 걸 보시면 이 리더로서의 책임감들이 좁은 사회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넓은 사회, 또 세계 인류를 위한다든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 민족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더 넓은 쪽 꿈들을 좀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설명하면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4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문항 중에서 1번, 2번, 3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대부분의 대학이 비슷해요.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바뀐 자기소개서도 1번, 2번, 3번이 동일합니다.
근데 1번, 2번, 3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죠. 어머님들도 지금 보셨겠지만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네. 이번에서의 활동, 3번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게 대교의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4번은 각 대학교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건데 고려대학교는 지원 동기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보시죠.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님들 쳐다보시면 또는 우리 학생들 보면 무엇을 써야 될까? 학생들이 항상 이런 얘기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죠. 사실 알면서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과정을 가져가는가? AP 학교인지 또는 IB 학교인지 또는 한국 학교인지 아니면 로컬 학교인지 그런 교육 과정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특이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쭉 써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이런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고려대 학교 그리고 또 뭐 다른 연세대학교나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은 어쩌면 이 성적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고 느낀 게 뭘까요? 배우고 느낀 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느낀 것도 있겠지만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느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죠. 교육과정, 그 다음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나의 노력, 그리고 어떤 특이한 경험 이런 건 없었는지, 그리고 결과,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 조금 4, 5년이 지난 글이에요. 4, 5년 저는 지난 글인데 이거는 초안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초안이에요. 초안인데 이 초안을 저랑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과목에서 보면 경제, 생물, 심리라고 하는 과목을 흥미롭게 공부를 했고 근데 그 중에서 경제이론에서 이론도 배우고 실질적인 현상을 배웠고 그래서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읽으면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도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대충 쓸 수 있죠. 그 밑에 extended essay를 쓰는 데서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무슨 경험을 했는지는 없어요. 그냥 막연한 얘기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게 초안으로 쓴 거고요.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관심 있었던 과목은 경제학, 심리학, 수학 이렇게 바뀌었죠. 과목 하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났던 게 미국이 한국철공에 20% 관세를 매겼다는 그 기사를 분석하면서 아이를 썼는데 대안을 제시했죠.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 그 다음에 뭐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게 앞에 있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본인이 경제 수업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자신이 경제 흐름을 바라보는 시야,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리고 성적도 아주 좋았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내가 그 과목을 듣고 그 과목에서 나타났던 형태들을 사정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를 보실까요? 2번은 교내 활동 3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글자 수가 1번과 3번, 4번은 전부 1000자인데 2번은 1500자예요. 그만큼 이제 많이 쓴다는 뜻이 되겠죠. 1500자를 쓰게 되는데, 또 이걸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뭘 고민해야 될까? 학생들은 뭘 쓸까 고민하겠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그랬으면 그럼 중학교 거는 안 되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고등학교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인터의 경우는 대부분 9학년부터 고등학교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9학년 때 썼던 게 이제 중학교, 우리로 보면 중학교지만 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학교 때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네, 중학교 때 했던 활동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내 활동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종교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개선했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게 꼭 전공과 관련되어야만 되는가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해요. 셋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걸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 정도, 나머지 2개는 정말 학생이 잘 교육받았는지, 정말 전인적 교육을 받았는지, 뭐 예를 들면 체육활동 또는 예술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학업 이외에도 다른 소양,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우고 느낀 점이 꼭 전공과 관련되어야 되나요? 뭐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격적인 부분, 인성에 관련된 부분, 시민으로서의 가져야 될 어떤 자세,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꼭 전공과 관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3개를 꼭 써야 되나요? 네, 저는 3개 쓰라고 합니다. 그만큼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써주면 참 좋겠는데, 학교마다 이게 활동이 이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2개만 써도, 근데 하나만 쓰는 건 너무 작아요. 최소한 2개 이상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네요. 2개 정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어떤 친구가 이제 동아리 홍보부장을 했다고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 친구가 쓴 글에서 제가 잘 썼다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동아리 홍보부장을 하면서 하는 일이 한국 문화 알리는 일이었는데, 주로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알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얘기만 해요. 뭐 예를 들면 음식을 팔았다, 또는 뭐 K-팝 이런 거 알렸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전통놀이, 그 다음에 한복 입는 것, 음식, 그 다음 영화 상영, 경연대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또한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좋은 글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이 친구가 쓴 글 중에 마지막,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좋은 아주 멋진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잖아요. 단순히 어떤 활동을 하나 했는데 그런 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형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면을 발견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다른 활동들도 있지만 그거 관련된 부분들이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질문이에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녹여서 한 가지 사건으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이걸 좀 나눠서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배려와 나눔으로 이렇게 하나를 나누는 것, 그리고 협력과 갈등 관리로 또 이렇게 하나 나누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배려와 나눔 이 부분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에 아주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분명히 리더가 될 거란 말이죠.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역량,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못한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우리 사회에서 고쳐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협력과 갈등 관리는 바로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게 아닐까. 즉 어떤 그룹핑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번 문제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활동 내용 자체가 겹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안 겹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겹치더라도 2번에서 써야 되는 내용과 3번에서 써야 되는 내용은 확연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확연히 다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공과 관련이 꼭 되어야 되는 것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좋은 글이라고 하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나눈 부분을 하나 볼까요? 이 친구는 뮤직 동아리에서 양로원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양로원 방문을 했는데 중국의 전통 노래를 주로 연주하고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율동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3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했다고 돼 있죠. 매달 했는데 이런 활동을 보면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정장하시는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부양,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업의 적극적인 재고용, 그 다음에 고용인력 채용을 장려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한 4, 5년 전에 쓴 글인데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리더로서의 역량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른 친구가 쓴 두 번째 글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학교 학생인데 체육대회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등이 외식 상품권이 있었는데 아마 자기 반에서는 이제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심 좀 기대하고 외식 상품권을 통해서 뭔가 좀 회식도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게임에서 이기려면 운동에서 이기려면 잘하는 친구가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주로 이제 선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가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체육대회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우리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골고루 선발하자. 우리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누구나 한 번씩 한 게임씩 다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수 선발을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치렀다는 거죠. 체육대회를 했다는 거죠. 1등을 뭐 당연히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협력을 하면서 이 친구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이 주로 경제 성장하는 데만 매달려 왔는데 이게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배를 통해서 골고루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분배를 통해서 소득 격차와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네, 아주 대단한 글이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이 친구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만 또 가도 조금 고민스럽겠죠?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지원 동기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이 많은 오해를 좀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고려대학교가 너를 왜 뽑아야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 이런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하고요. 저런 것도 잘하고요. 뭐 스펙도 많고요. 이런 자기 자랑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그런 걸 원할까? 근데 이 글 이면에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거냐면 지원 동기를 물어봤어요. 지원 동기를 물어봤다는 거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연구 또는 이런 관련된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모집 단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진짜로 우리 과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넌 그걸 잘 알고 있니? 그런 것도 아마 물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이 과에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 뭐 예를 들면 공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수학이나 물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학에서 글쎄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왜 너를 선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지원 동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 그리고 모집 단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한 어떤 스펙이나 그냥 점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강점이 뭘까? 그냥 스펙이나 점수로 표현되는 것이 나의 강점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의 비전, 나의 꿈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나의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될 거고 특히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내가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고려대의 좋은 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자기소개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싶다고 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글을 아주 짧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고민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공학부의 교육을 받은 후라고 했을 때 어떤 교육을 받을 거냐? 그럼 전기전자공학부가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떤 멋진 면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너무 크죠.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직접 회로를 하다 보면 당장에 개선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이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저렇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세분화된 계획을 제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친구는 뭐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어떤 구조에 대한 부분 물론 앞부분은 이과 쓴 친구고 지금 이 친구는 문과를 쓴 친구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본과 노동에 대한 현재의 경제 구조를 지식 기반 경제 구조로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좋은 책 한 권을 또 살짝 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런 비전을 통해서 본인이 고려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친구의 능력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조금 더 공부 또는 조금 더 찾아보고 글들을 학교의 홈페이지나 여러 번 좀 찾아본다면 이런 글들을 더 많이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학과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상 또는
연구에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또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찾아보면 더 좋은 글들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을 좀 읽고 글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나의 강점을 어떻게 서술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좀 그려보고 그리고 각 문항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없고 질문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 써놓으면 안 돼요.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가 질문과 유사한지 또는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되는지 고민해서 각 문항을 완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 문항 사이의 연계성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마지막으로 전체 완성도를 이렇게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첨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학생이 글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첨삭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것처럼 전체 글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글들을 제가 쓰게 되고요. 영어로 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내 서류를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뭘 궁금해할까? 또는 나의 서류에서 강조해야 될 건 뭔가? 또는 쓰지 말아야 될 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펜만 들고 있고 또는 컴퓨터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일단 시작하면 반 가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시고요. 각 문항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은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블락 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하시고요. 그래서 끄적끄적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말을 채워 넣기 시작하면 점점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학생은 그냥 이 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쓱 지나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야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관점의 차이가 또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할 것인지 그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사소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아버님 보시면 큰일 나고요. 네, 어머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이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돌려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은 최악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이렇게 얘기하고 C는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 정도 또는 한두 분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인데 고대 자기소개서랑은 전혀 다르죠. 연세대학교는 해외에서 수학한 즉 재외국민 전형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연락처입니다. 계속 제 연락처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는 한국에 계신 어머님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좀 만나 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메일이나 카톡, 위챗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